Tell me how to make you stay, and you always going to be the one for me. There will be fine today. Have a drink for the old time. Perfect time to say you are my happiness, and you always going to be the one for me. There are times when it rains, just a thing kept me sane. It's too much for a little time of fame, but you saved the day. Yes, you saved the day. You always going to be the one for me. Where to find you again? There's no one seems to care. It's too much for the average man to stay. But you saved the day. Yes, you saved the day. And you always going to be the one for me.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의 바람잡이 지영은 기자입니다. 엄주원입니다. 오늘은 Fine Today 아르디토 프라모노의 거예요. 노래로 그렇죠. 출발했습니다. 코디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고맙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불면증에 대해서 이제 정철진 평론가와 저희가 한 10분 동안 엄청나게 떠들었는데 힘들어요. 저도 한 50년 동안 불면증이다 고친 비결을 50년? 말씀드렸고 지금 40밖에 안 되셨는데 어떻게 50년을? 저는 엄마 뱃속에서도 불면증이었어요. 잉태되기 전부터. 잉태되기 10년 우주를 전부터. 떠도는 영혼일 때부터 불면증이었어요. 정말 헛소리로 시작하는 프리데스크입니다. 마중물님이 맞아. 이게 중요하지 참. 저번에 대왕 감자에 이어서 이번엔 옥수수를 진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 얼굴이 긴 편인데 제 얼굴만 해요. 여름에는 와. 지난번에 초당 옥수수 보내주셨는데 이건 제가 이 껍질을 까보니까 찰옥수수 같아요. 그래서 전기밥솥에 가서 쪄 먹으려고. 너무 맛있겠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중물님 정말 고맙습니다. 몇 상자를 보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중물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옥수수 철이구나, 감자 철이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네. 가을 강냉이 맛있어요. 신품종이에요, 마중물님. 신품종이에요? 네. 되게 야들야들하면서도 쫄깃쫄깃할 것 같아요. 옥수수가 골다공증에 좋아요? 그래요? 푸르른 달빛님. 옥수수가 고맙습니다. 다이어트에는 좋죠. 네. 근데 이거 계속 먹게 돼요. 계속 한번 먹게 먹으면 돼요. 맞아요. 너댓 개가 있다. 그거를 막 다 먹게 돼요. 다 먹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해도. 자, 오늘 눈에 띈 뉴스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그럴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죠.
이준석 전 대표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네. 신청 이번엔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그러게요.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예요. 뭐라 그랬냐면 그 의결에 대해 실체적 절차적 하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전 대표의 권리 보전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 개정 당헌에 따른 비대위 출범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냈습니다. 네. 이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된 건 다 아실 거고. 정진석 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내 분란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 오랜 기간 심려를 끼쳤다. 더욱 심기일전하여 하나된 힘으로 힘차게 전진하겠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자, 이걸로 지긋지긋했던 국민의힘 내홍이 좀 일단락 될까 싶긴 한데 조금 전인 7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네, 그렇죠. 이준석 대표의 추가 징계안 오늘 결론이 날 것 같은데 이 소식은 큐시트 선택에서 다시 한번 전하고요. 8초 후에 엄지철이 돌아오겠습니다. 네, 가시죠. 불면증으로 왜 이렇게 걱정이 많으신 우리 정철진 평론가님. 어서 세계 오십시오. 경제와 금융시장을 걱정하시느라 잠 못 그렇습니다. 이루시는 건강하십시오. 네. 네. 건강하시라는 인사로 건강하셔야. 시작하겠습니다. 네. 숙면이 또 최고의 보약입니다. 네. 생각을 없애셔야 이게 이런 게 있으면 좋겠어요. 뒤통수에 스위치가 딱 있어서 딱 눕는 순간 스위치가 딱 꺼지는 거죠. 뇌 딱, 스위치를. 그래서 네. 잠이 딱 드늘면. 너무나 좋죠. 근데 아까 네. 방송 전에 형님이랑 말씀 나눴는데 저는 잠은 잘 오는데 네. 3시간 만에 깬 다음에 그 이후가 힘들고 아, 다시 형님은 잠이 잘 안 처음에 오는구나. 잠이 잘 안 오시고 그게 참 잠이 들기 근데 잠이 들기 어려우시는 거는 잠들기 전에 뭘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진짜 네. 철칙이에요. 음. 1시간만이라도 네. 뇌파를 진정시키시고 주무셔야 되고. 휴대폰을 멀리 두고 자라고 하잖아요. 네, 머리맡에 왜냐하면 두지 휴대폰을 말고. 보는 것도 네. 뇌파를 계속 자극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다음에 개인적인 자리에서 네, 네. 그러게요. 또 잠드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 경제 환경이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그래서 우리 잠이 더 안 오시는 평론가님도 네, 맞습니다. 혼란스러울 수밖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그래서 잠을 왜냐면 못 딱 이룬다. 누우시면 나를 걱정하시느라고. 이런 거지. 내일 새벽에 뉴욕이 이렇게 되면 네. 이렇게 해야 되면 그거를 내가 이렇게 봐야 되나 저렇게 봐야 되나 이 생각 계속 하시는 거지 한국 누우셔도. 경제에 대한 네. 고뇌. 한국 시장만 보시면 잠이 잘 오실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뉴욕도 세계 봐야 시장을 되니까. 보셔야 되니까 네. 밤새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빨리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옛날에 금융 담당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원달러. 워낙 중요하니까. 환율 자, 오늘 오늘 얘기해야겠네요. 네, 아,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그러죠. 원달러 환율 관련해서 오늘 주목할 만한 기사가 2개가 나왔습니다. 두 개. 하나는 네. 킹달러를 방어하느라고 우리 외환 보유고가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거의 상당히 200억 줄었더라고요. 달러. 네, 한 달 새 거의 200억 달러 줄었고 또 하나는 환율이 조금 안정세다. 장중에. 네, 장중에.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도 약간 내려가고 많이 있다. 안정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장중에 1,300자까지 99원. 했어요. 네. 네. 1,399원이 있었고. 어떤 인신이에요, 의미가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두 개의 뉴스입니다. 첫 번째 뉴스가 외환보유고 급감했다라는 건데 네. 작년에 우리가 방송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얼마야? 그러면 이제 4,600억 달러. 네. 600억 달러. 오늘 나온 통계는 이제 4,100억 달러. 음. 연초 이후에 거의 500억 달러가 줄었고요. 그렇네요. 쇼킹한 것은 지난달 9월에 197억 달러. 그러니까 한 달에 200억 달러가 네. 쑥 줄었어요. 한 달에.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연초 이후에 500억 달러, 한 달에 200억 달러. 그럼 이 돈 다 지금 어디에 썼겠느냐? 어디에 썼을 것 같습니까? 우리 외환보유가 이렇게 줄어든 이유는 킹달러 방어를 쓴 맞습니다. 거같요 시장 개입을 하는 네. 거고요. 시장 개입을 하는 방식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를 풀어가지고 달러 가치를 낮추는 거죠. 뭐 그걸로 원화를 사서 원화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 개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제 달러를 소진한 겁니다. 국채를 팔았을 수도 있고 갖고 있던 달러를 썼을 수도 있고요. 두 개가 합쳐서 일단 우리의 외환 보유고가 한 달 새에 한 달에 200억 달러 줄은 거예요. 한 25조, 25조, 26조가 줄었고 26조. 연초로는 뭐 거의 500억 달러 육박하게 줄어들었고요. 자, 반면에 오늘 장중에 막 1,450원 가고 1,500원 간다 하는 환율이 지금 1,399원을 살짝 네. 보여줬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1,300자를 좀 보여줬는데 앞으로 두 가지 행보가 가능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소위 말하는 킹달러가 꺾여주면 지금까지 외환 방어를 잘했다라는 게 한 시나리오인데 여기에서 다시 킹달러 랠리가 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도 지금 외환보유고와 이 진짜 진검승부가 되는 또 리스크 온이 되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상반된 뉴스가 또 오늘 첫 번째 아이템을 뽑아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달에 26조 원을 쓴 건데 네. 그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제 전문가로 인터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능사는 아니다. 네. 계속 쓸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하시거든요. 네. 평론가님 생각 어떠세요? 일단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당국의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당국은 두 군데가 있죠. 이제 정부 외환 당국이 있고 한국은행이 있는데 네.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는 자신감을 표명을 하면서 이럴 때 외환 보유고를 쓰라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어떤 위기에서 쓸 때 대비하려고 외환 보유고가 있는 거다. 이런 자세였고 한국은행 역시도 만에 하나 환율이 더 쏠림 현상이 나온다면 이건 완곡한 표현이니까 네. 킹달러가 된다면 네. 환율이 더 오른다면 더 많은 외환 보유고를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네. 우리 당국 정부든 한국은행이든 일단은 진검승부를 하겠다라는 것과 함께 아직까지는 이 환에 대해서 외환 보유고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라는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IMF 같은 외환위기 유동성에 빠질 가능성은 현재는 낮습니다. 조금 이따 또 피마 레포라는 제도도 함께 말씀드릴 텐데 네. 그 제도도 제도지만 지금의 상황이 미국 하나 두고 전 세계가 소위 말한 킹달러를 막으려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 네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 펼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중국은요. 우리는 이제 9월 한 달 동안 200억 달러 썼죠. 중국은 한 달에 500억 달러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킹달러 주고, 그러니까 걔는 그 중국은 위안화 지키려고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지금 다 이렇게 전 세계. 팔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국채를 결국 이제 팔아야 되거든요. 미 국채를 팔아야 되죠. 미 국채를 팔면 미 국채 금리가 이제 치솟게 됩니다. 근데 미 국채가 치솟게 되면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국채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만약에 10년 만기 국채를 누가 가장 많이 들고 있느냐? 정말 역설적이지만 미 연준이 전체의 30%를 자기가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미 국채 가격이 급락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다 우리도 킹달러에 허덕대지만 연준도 부메랑이 돼서 그렇죠. 자기들도 큰 손해를 보게 되죠. 타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좀 더 추이를 지켜보자. 아직까지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네. 올해 들어서 미 국채를 2,464억 원 네. 어치를 순매도했다는 그렇죠. 집 갖고 있는 통계가 달러도 있더라고요. 썼지만은 네. 국채도 팔았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189억 네. 달러 순매도를 했고요. 이게 국채가 2,464억 원이 아니고 달러입니다. 달러입니다. 제 자막이 네. 잘못 네. 나가고 네. 달러입니다. 네. 중국도 엄청 팔았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으로서는 이건 좋은 일은 아닌 거죠. 그렇죠. 여기까지가 만약에 한 국가를 타겟으로 해서 망가뜨리겠다라고 한다면 조금 다르겠지만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미 국채 매도에 나서고 있는 네. 겁니다. 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우리도 무역 힘들어두고 지금 무역 적자 나오고 막 수입 물가 오르고 뭐 이러지만 결국 지금 미국 기업들도 같이 힘들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과적으로 국채 매도고 또 하나 중국도 어떤 지금 지시를 내렸냐면 위안화 방어를 위해서 은행들한테 다 팔 준비해 놔라. 지금 달러와의 전쟁 준비를 해라라는 정도로 좀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국채 금리가 튀어오르는 것이 우리 뭐 주식시장 미국 자체로도 현재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킹달러 국면이 한 번 더 가면 네. 우리가 한 일주 전에 겪었던 미 국채 금리 튀어오르고요. 네. 소위 말하는 주식시장 급락하고요. 전 세계에서 달러 하나밖에 안 남고요. 이런 상황이 아직도 여지는 계속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아마 한국은행이랑 정부도 뭐 자신 있다, 끝까지 막겠다라고 했지만 분명히 컨틴전시 플랜은 대비를 하고 거예요. 있을 겁니다. 네. 안정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고요. 네. 네. 오늘 그리고 금융연구원이 환율 방어 관련해서 보고서를 낸 게 기사화됐는데 뭐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피마 레포 네. 이 한미 스와프가 여의치 않을 때 외환 당국이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네. 이게 뭐예요? 피마 레포가 처음 환매 들어요. 조건부 채권 뭐 이런 네. 건데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너무 이 어려운데. 피마 레포라는 게 예.
미국에는 자체적으로 스탠딩 레포가 있고 스탠딩 레포. 예, 연준이 다른 나라 해외 국가들하고는 피마 레포라는 피마 이걸 체결을 해줬고요. 예. 우리나라는 작년 말에 21년 연말에 미국 연준과 600억 달러 규모의 피마 레포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앞서 제가 잠깐 국채 매도한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도 4천억 달러가 있지만은 거의 달러로 이걸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채권을 들어야 이자라도 그나마 이자를 받아 먹을 받으니까. 수가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위동성 위기가 닥치면은 이 국채를 팔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국채 금리가 치솟고 국채 가격은 떨어지면 우리의 외환 보유고 가치가 떨어지게 떨어지네. 되는 거고요. 네네. 또 이런 투기꾼들한테 빌미가 되죠. 한국이 지금 국채 판다, 미 국채 판다. 저 한국 이상하다. 그러면 네. 와락 달려듭니다. 아. 그래서 우리 IMF 외환위기 때도 이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유동성이 그렇게 난이 된 게 이 10년 만기 긴 채권을 들고 있다가 이 난리가 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피마 레포는 뭐냐? 그 미 국채 있지 너네. 그럼 연준이 그 국채를 우리한테 갖다가 맡겨라. 그러면 그 액수만큼 달러 캐시를 줄게.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보면. 담보대출이라기보단 보험사 약관대출 그렇죠. 같은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뭐가 좋느냐? 우리는 우리 국채가 있는 건데 이 국채를 캐시로 그냥 바꿀 창고가 있잖아요. 팔지는 연준이. 않고. 예, 팔지는 않고. 팔지는 않고. 대신 우리가 한 0.3% 정도 수수료를 내야 네. 돼요. 하고 연준은 어떤 좋은 점이 있느냐? 이자를 줘야 되는데 국채 걸 빼앗기 때문에 또 이자를 안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화 수합은 현재로서 미국 연준이 해줄 가능성이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글로벌 긴축을 하는데 왜 또 통화 수합을 그렇죠. 해주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연준이 그러니까 이게 연준이 무섭다 하는데 그걸 이미 알았을까요? 이 피마 레포 제도라는 거를 어느새 만들어서 이미 우리랑 체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 금융연구위원회인가요? 네. 여차하면 불안하면 이 피마 레포 가동하자. 네. 이미 600억 달러가 있는데 일단 바로 달러 캐시 쓰자. 이런 제안도 네, 하게 금융연구원이 됩니다. 제안했더라고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아주 뭐 시장이 지금 뭐 베어 마켓 랠리인 건지 아니면 뭐 어쩌다 계속 그냥 약세장인데 잠깐 조금 나아지는 건지 그냥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시장인데 네. 이런 상황에 다음 주 수요일 금통위가 열립니다. 네. 어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나왔거든요. 5.6%. 이 정도라면 어떻습니까? 저는 빅스텝이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하고 빅스텝을 요번에 밟아줘야 된다라고 한국은행이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2.5, 미국이 3.25고요. 네. 연준은요 지금 절대 봐줄 생각은 없죠.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신들의 길을 간다. 정말 4%대가 간다. 음. 그럼 우리가 너무 처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0.5%포인트를 빅스텝을 밟아서 3%로 맞추는 갔다가 거군요. 딱 대놓고 그 다음에 연준을 기다릴 가능성이 있고요. 예, 예. 우리가 추세도 누를 때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1,450원 이렇게 갔다가 어쨌든 장중에 1,399까지 왔잖아요. 네. 네네. 이때 눌러줘요. 더 확실히 달러도 풀고 아. 여기 한국은행도 도와줘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금리라는 것이 그 나라 돈의 돈값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많이 높일수록 그 나라의 몸값도 통화 가치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빅스텝을 밟아서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연 3%대 기준금리로 가지 않을까. 또 그게 물가 또 환율 모든 측면에서 또 그 선택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0.25 차이로 줄긴 줄지만 또 연준이 그 다음에 달아나죠. 걸려놓으면 예. 또 1%포인트 차이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예. 그렇게 안 되길 바라지만. 그렇습니다. 예. 네. 자, 이제 주식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난주에 우리 평론가님 바쁘셔서 네. 못 오셨는데. 네. 그때 다 했나요? 영국 파운드와 이런 거 다 싹 다 했어요? 했어요. 싹 다 했어요. 네, 아, 양효걸 그러면 기자가 양효걸 또 영국에서 기자와? 네. 사기를 따고 왔기 때문에 네. 영국 싹다 얘기를 했고요. 많이 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네, 하고 파운드가 그때 떨어질 때 했어요? 아니면 다시 올라갈 때 했어요? 다시 반등한 다음에 한 다음까지 네. 떨어지고 반등까지 네. 싹 다. 그래서 뉴욕 네. 증시가 오른 날, 오른 날까지 네. 됐습니다. 오른 날 네. 우리가 모니터를 했습니다. 그럼 다 했겠네요. 네. 파운드가 왜 급락했나 따져봤더니 예. 영국이 그런 정책을 폈어요. 고소득자 그렇죠. 뭐 소득세를 네. 줄이고 네. 법인세를 줄이고 이러다가 급락했다고 하는데 또 영국 중앙은행은 시장에 개입했고요. 개입했죠. 네. 그리고 또 올려놨죠. 대란이 네. 일어났고요. 그런 사이에 우리 코스피는 2200도 깨졌고 2160, 네. 네. 지금은 어때요 분위기가? 지금도 뭐 위험의 연속인 거죠. 네. 네, 아직도 위험의 연속이고 환율이 1,400대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에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연인 사이로 따지면은 네. 그 기대? 어. 그 기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무슨 기대냐면 연준이 어느 시점에서는 긴축의 속도를 늦추고 예, 어느 시점에서는 저렇게는 못 갈 텐데 연준이라 하더라도 마이웨이는 못 갈 거라는 그런 그 일말의 기대가 계속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연준 피봇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농구를 좀 우리 엄준원 아나운서도 하니까 아, 피봇 알죠? 피봇. 축구 팔아. 피봇. 아 그래도 피봇을 몰라요? 피봇이 순간적인 방향 전환. 농구는 두 발에 다 뛰면 워킹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알죠. 이렇게 발을 뛰고 하나가 이렇게 뛰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네. 뛰는 하나는 거. 받고 발을. 이렇게 발을 해야 이렇게 되잖아요. 뛰는 거. 그걸 피봇이라고 해요? 네, 한 발은 고정하고 한 공 발은 잡고 뭐 이렇게. 옛날 슬렌더 나도 네, 아는데? 이런 그건 피봇. 알죠. 네. 어. 그러니까 연준 피봇은 뭐냐면 지금 긴축으로 가 있잖아요. 얘가 다시 이쪽으로 네. 완화로 오는. 또 완화했다 긴축. 이건데 이 네. 긴축에서 완화로 오는 방향을 연준 바꾸는 피봇을 계속 기대를 해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주가 흐름도 뭐냐면은 그 막 무너졌죠. 그러다가 아, 연준이 이쯤이면 살려주겠지라는 기대로 또 올라가요. 어. 그러다 또 연준이 나와서 야, 난 절대 아니야. 또 떨어져. 또 올라가. 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아직도 그 일말의 기대가 남아 있고 주식 시장도 계속 여기에 대한 기대를 늦추지는 않는 것 그러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연준은 계속해서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마이웨이 간다. 그러니까 물가 잡을 때까지 긴축이니까 제발 곡해하지 말아라. 네, 하고 연준과 맞서려고 하지 말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차예요. 네. 저게 피벗으로 잘못 쓰셨네요. 네. 또 피봇입니다. 네. 근데 이게 연준 피봇이 네. 증시가 다시 반등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바닥이 내려주면 지금이 아니다. 네. 바닥이 지금이 아니고 바닥은 이미 찍었고 이제 반등할 거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연준 피봇을 네, 기대하는 연준도 거고. 바뀔 거다. 네, 근데 연준이 그럴 리 없다. 네. 계속 긴축일 거다. 네. 하는 사람들은 바닥이 더 내려가야 된다. 이렇게 볼 텐데.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더 밑을 얘기를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연준 피봇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시장이 반등하기엔 좀 시기상조다. 네. 이런 게 좀 중론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다수설입니다. 보세요? 네. 그게 일단 다수설입니다. 네. 즉 연준이 뭘 해주겠지라는 거를 완전히 기대를 꺼야 되고 완전히 이 기대를 끌 때까지 연준은 가서 정말 경기를 침체 이상 박살을 낼 거다. 왜냐 그게 물가를 잡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 2000선도 위험하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반대편에서는 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또 하나의 시선은 이제 뭐냐면 이런 거죠. 뭐라고 그래야 될까? 지금 미국 경제가요. 예. 나쁘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흐름들이 좀 나오냐면 이제 금요일 날이 이제 가봐야 되는데 고용 지표라는 게 있어요. 네. 고용 지표가 지금까지는 나쁘게 나오기를 다 기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고용 지표가 그래, 나쁘게 돈을 나와야 연준 피봇이 나오니까. 그렇죠. 아 연준의 마음을 이제 흔들리게 하니까. 네네네. 근데 오늘 간밤을 좀 보면 고용 지표 ADPK 먼저 나왔는데 괜찮았는데도 시장이 그렇게 안 밀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한번 이제 금요일 날 진짜 9월 비농업 부분 이제 신규 취업자 수가 나오고 실업률도 나오고 그럽니다. 네. 고용 지표가 굿이었는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고용 지표가 굿이었다. 그러니까 고용 지표가 좋다. 네. 네. 그럼 연준은 더 긴축하겠죠. 가겠죠. 긴축하겠죠. 예, 예. 그런데도 주식 시장이 오히려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른다. 이러면 좀 우리가 생각했던 두 시나리오 외에 다른 길을 가는 거고. 다른 세 번째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한 9시 반, 10시경에 미국의 9월 쉽게 말하는 고용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네. 그게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그걸 한번 봐야겠네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장에 들어온 돈이 5조 원 정도 네. 그 외국인 자금이죠. 네. 그게 아직도 남아 있는데 9월에 2조 5천억 순매도. 근데도 외국인이 2,500억 넘게 사들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조 왜 많이 들어왔지, 5조, 6조 들어왔지, 이게 스마트 머니야 이제 계속해서 추적을 해왔잖아요. 네. 그런데 역시 9월에 상당폭 매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조 이제 반. 이거 떠나나라고 하는데 또 다시 이제 또 사들이고 있어가지고
이 외국인들 이 녀석들이 진짜 뭘 하려고 그러는지가 무슨 생각인가? 무슨 생각인가. 일단 마치 얼굴 마담처럼 이게 딱 해놓고선 우리는 외환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안 빠져 이러고 나머지 쏙쏙 빼다가 네. 싹 주식시장에서 빼가면서 주식시장을 막 2000 밑으로 밀어버리려는 전략인가. 하지만 진짜 한국 증시가 좋아서 이거 들어와서 아직까지 안 나가고 있는 건가. 이게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우리가 지금 거의 2달 반째, 6월 말부터니까 꽤 됐죠? 7, 8, 9. 그러게요. 석 달 반째를 석 달째 추적하고 있는데 네. 아직도 이 주식시장에 모르겠어요. 들어왔던 그래도 추천이 안 9월에 되고 2조 있어요. 5천억 순매도면 약간 그래도 엑소더스 분위기가 조금 나왔죠. 트렌드 아닙니까? 네, 나왔죠. 네. 그러나 이러려면 한 번 정도 막 그 7천억, 8천억대가 나와야 돼요. 네. 네. 투매가 한 번씩 나와주면서 확 빼가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2,500을 예. 샀다. 예, 다시 또 그것도 사고. 연준피 보실까요? 얘네들도 연준 피벗을 본다? 그건 아닌 것 그건 같아요. 아닌가요? 예, 이건 아니고 뭐 환율일까요? 꼼수가 환율일 것 환율이 같아요. 내려갈 거라고 예상하는 아직도 걸까요?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이렇게 금융시장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 와중에 오펙 플러스가 엄청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 달부터 원유 생산량 감사. 역대급이에요. 감산량도 네. 하루에 이달보다 200만 배럴을 줄이기로 했다는데 네. 코로나19 이후에 최대 감량 그래요? 규모입니다. 그리고 사우디가 여기 앞장섰고요. 네. 이거는 뭐 미국에 대해 약간 여기서 나쁜 말하면 안 되죠. 네. 좀 가끔 하시잖아요. 한 방 먹이는 것인가? 네, 한 그렇습니다. 방 먹이는 것인가? 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근시안적 결정이다 이렇게 네. 또 분노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200만 배럴 감산이었었고요. 더 중요한 건 누가 주도했냐거든요. 네.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를 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원래 100만 배럴 감산인 줄 알았는데 200만 배럴까지 늘어났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그렇다 쳐요. 지금 네. 자기네들이 원자재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사우디가 선봉에 서서 감산해야 되고 더 늘려야 되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건 완전 미국과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그렇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네. 공을 들였는데. 맞습니다. 네. 사우디는 이제 사우디만의 길. 그러니까 산유국들도 아는 거죠. 이제 석유 시대는 끝이니까 요 한철 장사에서 뽑아 먹어야 된다라는 건데, 전 요 지표를 뭘로 봤냐? 원유 대 달러의 대결. 예. 우리가 늘 말하죠. 미국, 네. 영국, 일본 팀 대 중러 팀. 여기는 원자재를 갖고 있고 여기는 달러를 갖고 있다라는 건데 또 한 번 붙은 거예요. 네. 킹 달러 좋아. 킹 달러 계속해봐. 우리는 원유를 밀어붙일 거. 야, 이게 되는 건데 실은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요. 네. 연준은 더 세게 금리를 올리겠죠. 예. 그러니까 진짜 정면 도전을 이 원자재 팀이 한 거다.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나 다 강대강 대치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전국이나 네. 뭐 경제 시장이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지표를 눈여겨서 봐야 돼요? 딱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요. 10년 만기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네. 예, 다 거두절미하고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한 3.7인데요. 네. 이게 4%까지 갔거든요. 1차 단계 3.5 밑으로 떨어져야 되고요. 베스트는 3%대까지 더 떨어져서 여러분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3.25잖아요. 네. 네네. 기준금리를 올리면 단기물은 따라 올라가게 되는데 이 10년물은 종합예술이거든요. 10년물 금리는. 근데 3.25인데 10년물 기준금리는 오히려 10년물 채권금리는 기준금리보다 3.25보다 밑으로 떨어진다. 이럴 때는 실은 이게 정확히 약달러의 신호입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10년물,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 밑으로 떨어지는지 네. 요 시점이 약달러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이제 달러 소위 말해 약세. 달러 약세의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 그거를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게 그럴까요?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전세 계약 하시는 신규 세입자에게 샤넬백을 드립니다. 네. 네? 이런 집주인이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충남 천안에 있는 아파트라고 하고요. 예. 기존의 전세가 4억 5천. 근데 시세가 뚝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3억 4천이 된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예. 집주인이 새로운 우리나라는 세입자를 받아서 돈을 줘야 그렇죠. 보증금을 네. 빼서 주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시세는 3억 4천이잖아요. 예. 근데 1억 천을 구하기가 좀 힘들어진 그렇죠. 거예요. 그분한테는 4억 3천 예,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신규 세입자한테 지금 시세는 3억 4천이지만 기존 보증금으로 해준다면
이 1,300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주겠다. 왜냐? 어차피 전세니까 돌려받을 2년 뒤에 아니냐. 돌려받을 거 아니냐. 요 제안인데 이 제안을 놓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화제가 된 거죠. 예. 그렇죠. 예. 근데 그러니까 샤넬백을 받을까? 예. 보증금 1억 1천을 더 내고 1,300만 원짜리 샤넬백을 받아라. 예. 어차피 어떻게 할 것 돌려받을 같아요? 거니까. 어떨 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전세금을 깎죠, 1억을. 네. 근데 제 아내는 또 다르게 얘기해요. 전화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발상은 지금 네. 1억이란 돈의 2년 가치를 따져봐야 되죠. 네. 1억이란 돈을 굴려서 2년에 내가 1,300을 벌 수 있을까? 그렇죠. 예. 를 파악해 봐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만약에 1억을 빌린다고 치면 예. 3, 40만 원인데 한 달에 이자가 예. 그러면 1년에 한 3, 400, 400. 지금 1억 빌려도 한 5%는 돼야 되지 않나요? 맞네요. 이제는 옛날 금리가 아니죠? 예. 그러면 한 그러면은 40만 원 내야 되네. 연간 500, 2년이니까 네. 전세계약 1,000 떨어지잖아요. 네. 예. 그런데 더 금리는 오를 수가 있다라고 치면 과연 이 1,300만 원 샤넬백이 1억을 퉁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자나 예. 수익을. 그 집주인이 약간 머리를 썼네요. 그게 첫 번째고 두 금액이 번째는 비슷하죠? 전세가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집값이 완전히 떨어질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이제 집값이 더 떨어지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전세가가 집값 대비 몇 프로인가도 봐야 되죠. 네. 그러니까 물론 집값 대비 막 전세가율이 한 70%밖에 60%대다라고 하면은 들어갈 안정성도 만하죠. 보정하지만 네. 이게 집일값이랑 붙어 역전세면. 있다라고 하면은 네. 이 샤넬백의 선택이 좀 리스크할 수도 그렇죠. 역전세라면. 있는 거고요. 그런데 또 제가 이렇게 보면 댓글 중에 하나는 샤넬백을 받아야 된다는 쪽도 있어요. 그 이유는 샤넬백 가격이 오른다. 이게 지금 그 버전이 400만 원짜리가 1,300만 원 됐으니까 샤넬백을 받아야 된다라는 또 의견도 그게 더 수익률이 높다. 나와 있습니다. 그 유명한 샤테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나 글쎄요. 어렵네. 샤넬백보다는 그 시세의 전세가 그냥 가장 노멀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예. 목돈이고. 근데 이게 전세가 지금 뭐 깡통 전세, 뭐 갭 투자로 인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요즘 계속 나오고 네. 있는데 원희룡 장관이 좀 오늘 그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윤석열 정부가 전세 사기를 이제 끝까지 가서 잡겠다라고 하지 네. 않았습니까? 네. 스토킹 범죄, 뭐 네. 전세 사기 범죄, 뭐 이거잖아요. 근데 원희룡 장관이 한 얘기는 이게 좀 이제 갭 투자도 하고 막 무리해서 네. 한 사람들이 막 지금 파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를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기 전세의 어떤 피해자 쪽이 아니라 네. 그 일종의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 해이 부분들은 이제 뭐 정부가 거기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이야기인데 하여튼 최근에 이 전세 문제들 꼭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또 정책이 나올지 좀 두고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네, 네. 다음 주에는 금통위 이후에 뵙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네, 또 재미있는 얘기가 네. 많아야겠네요. 빅스텝, 예상하셨는데 네. 지켜보겠습니다. 베이비일까요, 근데? 네. 네, 고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8초 보겠습니다. 네, 뉴스데스크 퀴즈도 1분 빠르게 28초.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톱도 북한의 도발 관련 속보입니다. 또. 레이건호가 재출동했다는 거를 우리가 예. 어제 퀴즈 산책에서 봤잖아요. 예. 재출동하자마자 북한이 이틀 만에 또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진짜 핵실험 하려나 봐요. 북한 외무성이 뭐라 그랬냐면 오늘 새벽 공보문에서 미국이 조선반도 수역에 항공모함 타격 집단을 다시 끌어들여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정세 안정에 엄중한 위협을 조성하고 있는 데 대해 주시하고 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리고 어제 발생한 낙탄 사고 원인 밝혀졌습니다. 이 내용도 톱블록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자, 소식은요. 이준석 윤리위 전체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7시에 했었죠. 시작됐습니다. 네. 뭐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지금 다시 징계에 회부되는지는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네. 네. 당 안팎에서 이제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중징계 내릴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네. 국회에 연결해서 지금 어떤 얘기 오가고 있는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단독 취재 아이템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 한 손보사의 운전자 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 2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예. 알고 봤더니
이 사고 자체도 없었고 청구인이 냈던 검찰 공소장, 경찰의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야. 병원 진단서 모두 가짜였습니다. 대단하다. 이게 한 보험회사의 전현직 직원들이 짜고 이 모든 걸 벌인 겁니다. 제 업계 2위 현대해상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렇게 보험 사기로 새 나가는 돈들 다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에서 나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 호텔 수영장에서 한국인 여성이 아, 이거 너무 감전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인해 사망했습니다. 우리 들어가자마자 네, 근데 이게 악소리가 호텔 냈다고. 측에서 제대로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를 유족들이 하고 있어서 아. 어떤 일이 벌어졌고 호텔 측이 어떻게 대응했었는지 뉴스데스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즐겁게 간 여행인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본방 시작할 시간입니다.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